친구들,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전통회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통회화란 무엇인지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류에 대해서도 학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룹법, 몰골법, 백묘법과 같은 표현기법에 대해서도 배웠지요. 자,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이제 전통이야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채의 전통이야를 그려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잘 활용해 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부채를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이렇게 꽃 모양으로 윤곽선이 되어 있는 부채를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전통회화를 그려야겠지요. 부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품 제작 계획과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습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는데 학습지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집에 출력이 어려우시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습장이나 A4 종이 등에다가 직접 계획서를 쓰거나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 활동지 보면서 한번 계획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활동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그림 그리기 활동지와 필기도구 준비되셨지요? 준비되셨으면 학번 이름 볼펜으로 깔끔하게 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채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어떤 것을 그릴 건지 구상하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상과 계획이 끝나면 실제 어떻게 그릴 것인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종이에다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스케치가 마음에 들면 실제 부채에다가 연필을 이용하여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면서 밑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과 물감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여 완성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림과 어울리는 글을 멋있게 한번 쓰고 자신의 이름과 낙관,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전각 도장을 이용해서 낙관까지 찍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작품 제작 계획하기부터 우리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부채 그림에 어떤 걸 그릴 것인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 제재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소재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전통회화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소재에 따른 다양한 분류명이 있었습니다. 풍경을 그리면 산수화가 되겠고요. 사람을 그리면 인물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을 경우에는 풍속화가 되겠고요. 새라던가 꽃을 함께 그리게 되면 화조화가 되겠죠. 그리고 작은 풀이나 벌레 등 곤충 등을 함께 그리면 초충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용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기자기하게 초충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재에다가 초충도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초충도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겠죠. 풀도 많고 곤충들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풀과 벌레, 곤충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나는 작은 들꽃과 나비를 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소재를 기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재가 정해졌으면 이제 이 그림과 어울리는 글을 써야겠죠. 글과 그림이 함께 배치되면 더 멋있으니까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쓰느냐?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이 그림과 어울리는 시를 작성해도 괜찮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첨가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간단하게 한자 성어 이러한 것들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창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귀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글귀를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을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제재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림과 어울릴 글을 쓰는 것까지 결정이 됐으면 두 번째로는 자, 이러한 것들을 화면에 어울리게 배치하고 그리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활동지에 동그랗게 원을 그려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채가 네모나지가 않고 윤곽선이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둥근 형태의 부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비슷한 둥근 원으로 아이디어 스케치할 공간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둥근 원 안에다가 부채 그림을 먼저 배치해 보셔야겠지요. 우리 전통회화에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이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그림에 조형적으로 어울리는 조형적인 역할도 하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을 꽉 차게 빽빽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여백이 적당히 있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결정한 소재를 어디에 그릴 것인가 먼저 배치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단 아래쪽 왼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하고 먼저 위치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백은 어느 정도 남겨둘 건지 그리고 글은 어디다가 쓸 건지 배치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아래쪽에 들꽃을 왼쪽 하단에 그려보고요. 그리고 여백을 적당히 두고 오른쪽 상단에 어울리는 글을 한번 세로로 내림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글과 어울리게 낙관 자신이 만들었던 우리 이름을 도장으로 만든 성명인이 있었죠. 이 도장을 찍을 공간까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위치와 글을 쓸 위치, 그리고 낙관을 찍을 위치까지 모두 배정이 끝났으면 연필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간단하게 위치만 잡아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다가 조금 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주시고 글도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배치한 것은 예시일 뿐이에요. 모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나는 아래쪽 밑에만 이렇게 그림을 넣고 싶어.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림을 상단에 넣고 싶어요.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림을 배치하는 것은 자기가 소재에 어울리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모두 끝이 났으면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한 이 활동지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온라인 클래스 미술 커뮤니티 방에 글 제목, 학번 이름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등교 수업할 때 실제로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완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